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11월 초순, 서울 한복판 호텔 연회장 앞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낡은 베이지색 코트, 세일 코너에서 3만 원 주고 산 스카프,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강서연.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18년이었어요. 18년 만에 처음 나가는 대학 동창회. 사실 그동안 연락이 여러 번 왔었죠. 하지만 저는 번번이 핑계를 댔어요. 남편 병간호한다고, 시어머니 모신다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톡방에서 제 이름이 거론됐거든요. 서연이 요즘 뭐해? 남편도 죽고 혼자 산다며? 걔 출판사 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하나? 누군가 올린 그 메시지. 저는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어요.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가야겠다고. 도망치지 말아야겠다고. 하지만 연회장 문 앞에 서니까 다리가 떨렸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값비싼 향수 냄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어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어요. 26명, 대학 동기 26명이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저마다 화려했어요. 명품 가방, 반짝이는 귀걸이, 전문적으로 손질받은 머리카락. 저는 구석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게 인사했어요.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바빴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 서연아. 날카로운 목소리.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최윤정. 대학 시절부터 늘 자기 자랑이 많았던 친구. 아니, 친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윤정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온몸에서 비싼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다. 18년? 19년? 안녕. 오랜만이야. 근데 너 요즘 뭐해? 남편도 없이 혼자 살기 힘들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냥 시어머니 모시면서 지내. 아, 시어머니? 민서 어머니? 아직도 같이 사는 거야? 윤정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과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그 말투. 칭찬 같으면서도 칭찬이 아닌 말투.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근데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윤정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다들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어요. 형편이 어떻게 돼? 괜찮아? 뭐? 그냥저냥 살아. 그냥저냥? 그 코트 좀 봐. 몇 년 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미안.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윤정이가 웃었어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 있잖아.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거든. 요즘 서울 재개발 사업 많이 하는데 정말 바빠. 그래서 나도 요즘 명품 쇼핑하러 자주 다녀. 이 가방 봐. 800만 원짜리야.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 윤정이가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제 낡은 코트 단추를 만지작거렸어요. 서연아, 너도 다시 일해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도 돈 벌어야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돈을 벌고 싶지 않아서 안 버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암 선고 받고 3년 동안 병원을 오갔습니다. 간병하느라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남편이 떠나고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했죠. 경력 단절 6년. 누가 저를 써주겠어요. 47의 과부가 되고 53살이 된 지금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버티는 거였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아들. 이번에 미국 유학 갔어. 하버드는 아니지만 뭐. 아이비리그는 아이비리그니까. 윤정이가 계속 떠들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1000번을 삼켰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윤정아, 그만 좀 해. 서연이 불편하잖아. 옆에 앉아있던 은주였어요. 대학 때 저랑 같은 과였던 친구. 뭐, 내가 뭘 어쨌는데? 그냥 안부 물어본 건데. 윤정이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게 안부야? 비아냥이지. 야, 박은주. 너 왜 그래? 예민하게.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얼른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왜 왔을까?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 18년 동안 안 왔으면 평생 안 와도 됐을 텐데. 바보 같아, 진짜.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초라했어요. 눈가에 잔주름, 푸석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동자. 저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져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누가 저를 보겠어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방을 놓고 왔거든요.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걔 진짜 불쌍하지 않아? 윤정이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랑 둘이 살고 그 코트 좀 봐. 10년은 된 것 같던데. 출판사 편집자였다며? 꿈도 야망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야? 그냥 시어머니 수발이나 들면서 사는 거잖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그래요. 저도 알아요. 제가 불쌍하다는 거, 제가 초라하다는 거. 하지만 그걸 왜 저렇게 떠들어야 해요? 왜 제 상처를 저렇게 헤집어야 해요?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서연아, 왔니?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이명자, 올해 68살, 흰 머리카락이 절반쯤 섞인 단발머리,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눈빛.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밥 먹었어? 찌개 끓여놨는데. 네, 어머니. 조금 먹고 왔어요. 그래. 그래도 국물 한 그릇은 먹어야지. 앉아. 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뜻한 밥과 찌개를 내오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달그락. 서연아.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 눈이 왜 저렇게 빨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밥그릇 위로, 국물 위로. 서연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울어. 울고 싶으면 울어.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식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겨우 눈물을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동창회에 갔던 것, 윤정이한테 당한 것, 화장실 앞에서 들은 것, 다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셨어요. 한마디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바보 같죠? 왜 거기 갔을까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바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못된 거야. 근데 어머니, 솔직히 제가 초라한 건 사실이잖아요. 코트도 낡았고, 가방도 볼품없고, 저 사람들은 명품 들고 다니는데, 저는 서연아.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셨어요. 사람 값어치가 가방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민서 3년 병간호하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내 아들 마지막까지 지켜줬잖아. 그리고 나까지 챙기면서 살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명품 가방이 뭐야? 800만 원짜리 가방이 뭐야? 사람 마음 하나 못 챙기는 인간이 가방 값어치나 할까? 시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잘 화 안 내시는 분인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시어머니가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그 동창회, 다음에 또 있어? 네, 아마 다음 달에 송년 모임 한다고 했어요. 그래.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같이 가도 될까?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요? 왜요? 그냥 내 며느리 친구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물 마시러 나왔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낡은 서랍장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어요.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 닳고 닳아서 색이 바랜 수첩. 시어머니는 수첩을 넘기셨어요. 천천히, 한 장 한 장, 그리고 어딘가에 멈추시더니 전화기를 드셨습니다. 여보세요? 미수가? 나야. 명자.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근데 있잖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너한테 평생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지? 이번 한 번만 좀 부탁 좀 하자.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2012년이었어요. 저는 그때 40살.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연애도 결혼도 미뤄왔거든요. 그러다 남편 민서를 만났어요. 소개팅이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IT 회사 개발팀장. 저보다 5살 어렸지만 우리는 잘 맞았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우리 민서 잘 부탁해. 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 그냥 서로 아끼면서 살아. 그게 다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편한 분이셨습니다. 명절에도 제가 일해야 하면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음식 잘 못해도 뭐라 안 하셨어요. 내가 할 줄 아는데 뭐. 너는 회사 일 열심히 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냥 검소하고 조용하고 남한테 폐 안 끼치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한 번도 자세히 여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자주 받으셨어요. 그것도 밤늦은 시간에. 알았어. 고마워.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무슨 얘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물어봐도 그냥 웃으시기만 했어요. 옛날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한 거야. 그러시곤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아, 잠깐 앉아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미셨어요. 이거, 종이에는 이름과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일개발, 최윤정 남편의 회사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말한 그 친구 있잖아. 최윤정, 그 친구 남편 회사야. 네, 알아요. 부동산 개발회사라고 자랑하던데요. 그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근데 그 회사가 요즘 좀 시끄럽대. 네. 불법 분양 의혹, 시행사 비리, 검찰 수사 직전이라더라. 저는 눈이 커졌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응. 내 친구가 알아봐줬어.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곧 무너질 사상 누각이 숨어 있더라고. 저는 멍하니 종이를 바라봤어요. 최윤정, 8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남편 자랑하던 그 윤정이 그 뒤에 이런 게 숨어 있었다니. 어머니, 이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내 친구. 시어머니가 짧게 대답하셨어요. 옛날에 같이 일했던 친구야. 같이 일했던? 나도 한때는 사회생활 좀 했거든.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 뭔가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옷장 매니 선반에 있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흑백 사진, 컬러 사진,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시어머니 사진도 있었습니다. 교단에 서 있는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어느 사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보였어요.
전국 모범교사 표창. 이명자 선생님,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진을 봤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악수하는 사진, 상장을 들고 있는 사진, 사진 뒤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전국 모범교사상 수상. 이명자 선생님, 저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나왔어요. 누렇게 바랜 신문지. 제목이 보였습니다. 38년간 한 학교 지킨 전설의 교사. 이명자 선생의 퇴임. 기사를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명자 선생은 1977년 첫 발령 이후 38년간 서울 청운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녀가 가르친 제자 중에는 현재 대기업 회장, 은행장, 국회의원, 검찰 고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전설의 교사, 그런 분이었다니. 서연아,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상자를 치우려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그만. 괜찮아.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거 옛날 거야. 한참 전 일이지. 어머니, 이게 어머니 이야기예요? 응.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38년. 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대단할 것까진 없어.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그냥 내 할 일 했을 뿐이야. 근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해? 다 지난 일인데. 시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드셨어요. 아이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 애들 있지. 지금은 다 어른이 됐어. 회장도 있고,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어.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근데 있잖아. 시어머니가 사진을 내려놓으셨어요. 나는 은퇴하고 그 인맥을 단 한 번도 안 썼어. 왜요? 선생은 제자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쌀이 없어도, 병원비가 없어도 제자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 소리 안 했어. 그게 내 자존심이었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삶이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서연아,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게 생각해 봤어. 네, 내 자존심 때문에 평생 손 안 벌렸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시어머니가 낡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그날 밤 제가 봤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 이름. 다 여기 있어. 수첩을 펼치셨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이름, 연락처, 직업. 수천 명의 제자들 정보였어요. 난 평생 이 수첩 안 열었어. 제자들이 연락 오면 반갑게 받았지만 먼저 손 내밀진 않았어.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근데 서연아, 내 며느리 우는 거 보니까 자존심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전화했어. 옛날 동료한테. 정미숙이라고. 지금 교육청 자문위원이야. 내가 평생 한 번도 부탁 안 했거든. 그 친구한테. 근데 이번엔 했어. 어머니, 내 며느리 지키는 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니까.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어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바빠지셨어요.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가끔 외출도 하셨습니다. 미숙이 만나고 올게. 옛날 동료들 좀 보고 와. 그러시곤 나가셨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리? 이 정도가 뭐가 무리야.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38년 동안 50명씩 아이들 가르쳤는데 전화 몇 통하는 게 뭐 대수라고. 그 모습이 왠지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송년 동창의 날이 왔어요. 12월 둘째 주 토요일 같은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옷을 입었어요. 이거 입어. 내가 젊었을 때 입던 건데 질 좋은 거야. 지금 봐도 멀쩡하지? 진한 남색 정장이었어요. 세월이 느껴지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저도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시어머니가 빌려주신 진주 목걸이. 화려하지 않지만 초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같이 가셔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내 며느리 친구들 얼굴 좀 봐야지.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연회장은 이미 북적거렸어요. 저번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송년 모임이라 그런가 봐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순간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나란히 선 두 사람. 서연이다. 누군가 말했어요. 어머, 서연아. 옆에 분은 누구야? 시어머니시다. 저는 대답했어요.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 같이 오신 거야? 와, 신기하다. 시어머니랑 동창회 오다니.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서연아. 최윤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화려했어요. 빨간 원피스, 금색 귀걸이, 손에는 또 다른 명품 가방. 와, 오늘은 좀 차려입었네. 윤정이가 위아래로 저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이분은 민서 어머니시네요. 윤정이가 시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가식적인 미소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최윤정이에요. 서연이랑 대학 동기요. 친한 친구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반가워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오셨네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은가 봐요. 요즘 드물거든요. 시어머니랑 같이 다니는 며느리. 그 말투, 저번과 똑같았어요. 칭찬 같으면서 칭찬 아닌,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투.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래요? 우린 그냥 편하게 지내요. 아, 그러시구나. 윤정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그런데 윤정 씨, 네, 남편분 회사가 신일개발 맞죠? 순간 윤정이 표정이 굳었어요. 네, 맞는데요. 왜요? 요즘 좀 힘드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사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정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불법 분양 의혹, 시행사 비리, 검찰에서 내사 중이라던데. 시어머니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었어요. 그건 루머예요. 경쟁사에서 퍼뜨린 거예요. 윤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요? 루머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일개발, 거기 요즘 이상한 소문 많던데. 나도 들었어. 뉴스에 나올 뻔했다고. 진짜야? 윤정이 남편 회사? 윤정이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내가 말한 거지? 서연이 너. 나, 무슨 소리야?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진심으로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거든요. 아니면 저분이, 시어머니가, 윤정이가 시어머니를 가리켰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요?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나는 그냥 물어본 것 뿐인데. 루머라면서요? 그럼 됐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더 이상 윤정이를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날아간 뒤였어요. 그 후로 동창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윤정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윤정이 곁에서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리를 두었어요. 나 저쪽 가서 인사하고 올게. 나도 화장실 좀. 윤정이가 혼자 남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미안해. 저번에 내가 연락 못했지. 저번 동창회에서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으며 다가왔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응. 잘 지냈어. 너 남편 일 힘들었겠다. 듣기는 들었는데 연락을 못해서 미안해,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저번에 제 편을 들어줬던 은주였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 대단하시다. 은주가 시어머니 쪽을 힐끔 봤어요. 갑자기 왜? 저번에 내가 우는 거 보고 마음이 안 좋았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시어머니가 내 편이시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화려한 연회장 속에서 가장 차분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모시는 거 복 받은 거야. 은주가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동창회가 끝날 무렵 윤정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시어머니가 대체 누구야? 윤정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범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 초등학교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우리 회사 일을 알아? 나도 몰라. 어머니한테 물어봐.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윤정이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늦가을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나란히 걸었어요. 어머니, 응, 오늘 왜 그러셨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뭘? 윤정이한테 회사 이야기. 아, 시어머니가 잠시 멈추셨어요. 낙엽을 밟으셨습니다. 바스락, 그 애가 널 힘들게 했잖아. 그래도 저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해야 했어. 네, 서연아.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단호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어.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손 안 벌리려고, 내가 손해보면 됐지 싶었어. 어머니, 근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 내 사람이 힘들 때 그냥 착하기만 하면 안 되더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서연아, 내가 내 아들 마지막까지 지켜줬잖아. 3년 동안 밤잠 못 자면서 그거 내가 다 알아. 시어머니 눈도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지켜주고 싶었어. 내 며느리. 세상에서 제일 속 깊은 내 며느리. 저는 시어머니를 껴안았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저를 떼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조금요. 저기 분식집 가자. 떡볶이 먹게. 시어머니가 골목을 가리키셨어요.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분식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 빨간색 테이블, 벽에는 오래된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아주머니, 떡볶이 하나요. 순대도요. 시어머니가 주문하셨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응, 오늘 정말 감사해요. 뭘?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어요. 원래 어른이 하는 일이야. 자기 사람 지키는 거. 근데 어머니, 아까 그 정보 어떻게 아신 거예요? 미숙이가 알아봐 줬어. 미숙 선생님이요? 응, 걔가 교육청 자문위원이거든.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이 많아. 법조계 쪽에도 인맥이 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의 세계. 제가 몰랐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연아,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네. 윤정이가 가만히 있겠어? 시어머니가 진지해지셨어요. 자존심 상한 사람은 무서워. 보복하려고 할 수도 있어. 저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럼 어떡해요? 걱정 마.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내가 다 대비해뒀어. 대비요? 응. 시어머니가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집으셨어요. 옛날에 가르친 제자가 있거든. 지금 검찰에 있어. 저는 눈이 커졌어요. 직접 연락한 건 아니야. 미숙이가 중간에서 좀 해줬어. 혹시나 해서. 시어머니가 떡볶이를 드셨어요. 맛있다.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분이 진짜 시어머니 맞나?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시던 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니.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38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배운 거야. 세상은 착하기만 해선 안 된다는 거. 내 사람 지키려면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거.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 사이로 지난 세월의 지혜가 보였습니다. 근데 서연아,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어. 뭔데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윤정이가 망하는 게 내 목표가 아니거든. 그냥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으면 돼. 우리가 당당하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을 짓밟아서 올라가는 건 오래 못 가. 하지만 스스로 당당하게 서는 건 평생 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연아,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 넌 세상에서 제일 품격 있는 사람이야. 사람 값어치는 가방이나 옷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그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고 우리는 분식집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비쳤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서연아, 내 어머니,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여행이요? 응. 나 평생 제대로 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빴으니까. 저는 시어머니 옆모습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 주름이 깊었지만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글쎄, 바다 보고 싶다. 남해? 아니면 동해? 겨울 바다 좋지 않아? 저는 웃었어요. 좋아요. 가요. 겨울 바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왔어요. 서연아. 네. 앞으로도 잘 지내자. 우리 둘이. 저는 시어머니 팔짱을 꼈어요. 네, 어머니. 앞으로도 잘 지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고 포근한 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뉴스에서 봤어요. 신일개발 대표 구속, 불법 분양 및 시행사 비리 혐의, 검찰 관련자 무더기 소환.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최윤정, 그 윤정이 남편이었습니다. 봤어? 시어머니가 옆에 오셨어요. 네, 내가 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수사 중이었대.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때가 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어머니. 근데 서연아.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저 사람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 스스로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남 무시하고 허세 부리고 그 벌 받는 거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남이 무너진다고 기뻐하면 안 돼. 그냥 우리 길 가면 되는 거야. 바르게, 당당하게.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우리는 약속대로 바다에 갔습니다. 동해. 겨울 바다는 차갑고 푸르렀어요.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해변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네, 고맙다. 제가 뭐려? 나랑 같이 살아줘서 민서 없는데도 떠나지 않고.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바다바람에 흰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더 고마운 분이에요.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서로 지켜준 거지.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게 가족 아니겠어? 저도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겨울 바다는 차갑지만 아름다웠어요. 서연아, 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렇게 믿어. 저는 시어머니 팔짱을 꼈어요.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믿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오랜만에 컴퓨터를 켰어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력 단절 6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사람 값어치는 가방이나 옷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제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출판사 경력 15년. 편집, 기획, 교정.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력서를 쓰는데 시어머니가 차를 가져오셨어요. 이거 마셔. 따뜻하게. 감사해요, 어머니. 못 써? 이력서요. 시어머니가 화면을 보셨어요. 다시 일하려고? 네. 이제 좀 해볼까 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잘 생각했다. 서연아, 내 인생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그동안 충분히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다시 시작할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저는 54살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69살. 우리는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둘이서 조용하지만 따뜻한 새해였어요. 서연아, 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아. 어머니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흰 눈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서연아, 네.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네, 어머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 합격. 면접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달려갔어요. 어머니, 면접 연락 왔어요. 그래. 어디? 동쪽 출판사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데 계열사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잘 됐다. 서연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면접 날.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빌려주신 남색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코트 입고 울던 그때와는 달랐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그게 있었어요. 면접은 잘 됐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제 경험을 말했어요. 경력 단절 6년.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성장시켰다고, 사람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고, 책임감이 더 깊어졌다고.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기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서연아, 축하해. 내가 해낸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 지켜주시고 용기 주셨잖아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안에 원래 있던 거야. 난 그냥 내가 잊지 않게 해준 것뿐이야.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이제 그만 울어. 좋은 일인데 왜 울어?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럼 많이 울어. 행복한 눈물은 좋은 거니까. 저는 또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2월이 됐어요. 출근 첫날. 저는 긴장됐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일하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오셨어요. 서연아, 내 어머니. 오늘 첫날이니까 긴장되지? 조금요. 괜찮아. 잘할 거야.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리고 기억해. 사람 값어치는 가방이나 옷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기억할게요. 그리고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 첫날 축하 겸해서 저는 웃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회사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6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편집하고, 기획하고, 교정하고, 다 할 수 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 오니 시어머니가 저녁을 차려 놓으셨어요. 갈비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첫날 어땠어?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많이 먹어. 힘들었을 테니까. 저는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어요. 저는 회사에 잘 적응했습니다. 선배들이 제 경력을 인정해 줬어요. 편집 일을 맡으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산책을 갔어요. 근처 공원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예쁘다. 시어머니가 꽃을 바라보셨어요. 네, 정말 예쁘네요. 서연아. 네. 요즘 행복하지?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네.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저는 시어머니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야지. 널 보려면 오래 살아야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나란히 걸었어요. 어느 날 동창회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최윤정이 남편, 결국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년, 윤정이는 동창회에서 탈퇴했어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스스로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남 무시하고, 허세 부리고,
그 벌 받는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윤정이 남편 실형 받았대요. 그래.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3년이래요. 그래. 시어머니가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아. 네. 그 사람들 얘기 이제 하지 말자.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돼. 바르게, 당당하게. 그게 품격이야.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네, 어머니. 그게 품격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해 가을,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과장, 6년 공백이 있었지만 실력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승진했어요. 그래, 과장 됐어? 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연아, 정말 잘했다. 역시 넌 해내는 사람이야.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진짜로.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난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실력은 내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외식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칼국수집, 동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서연아, 네 어머니, 이 집 칼국수가 제일 맛있어. 비싼 레스토랑보다 여기가 좋아. 저도 그랬습니다. 명품 가방보다 진짜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서연아, 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비싸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따뜻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살아요.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우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늦가을 밤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1년 전, 이 길을 걸으면서 울었던 게 생각났어요. 동창회에서 망신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던 날. 그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일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이제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해. 어머니도요. 나야 뭐, 평생 감기도 안 걸렸는데.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시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서연아, 네. 하늘 좀 봐. 고개를 들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 보기 드문 별. 오늘따라 유난히 맑았나 봐요. 예쁘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예쁘네요. 민서도 저 별 중에 하나겠지.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슬퍼서 그런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냥 감사해서. 아들은 떠났지만 너라는 딸이 생겨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저야말로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별빛 아래,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집, 우리 둘만의 작은 집,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었어요. 서연아, 네 어머니, 차 한잔 할까? 좋아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낙엽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편한 사이.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서연아, 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는 웃었어요. 네, 어머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 나 좀 더 오래 살게. 내 손주 보고 싶거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농담이야. 무리하라는 소리 아니고 그냥 내가 행복하면 좋겠다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저도 웃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행복할게요. 밤이 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잠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늦가을 밤, 별이 빛나는 밤. 1년 전에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행복할 줄, 다시 일할 줄, 이렇게 당당해질 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사람 값어치는 가방이나 옷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평생 바르게 살아온 내가 훨씬 품격 있는 거라고. 맞는 말이었어요.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누구를 어떻게 대하느냐, 힘들 때 어떻게 버티느냐, 그게 품격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또 출근해야 하니까,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늦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올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시어머니와 저, 나란히, 서로 기대면서, 품격 있게, 그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끝나지 않는 이야기, 계속되는 이야기, 늦가을의 품격. 그건 화려한 옷이 아니었어요. 비싼 가방이 아니었어요. 바르게 사는 것, 내 사람을 지키는 것,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것. 그게 품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따뜻한 밥 해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그게 제 품격이에요.